안녕하세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부모교육 책 읽기 시리즈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책은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께 연수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일회성이라서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조금 더 쉽고 시행착오 없이 지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교육 책 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세 번째 이야기로 아이의 사생활인데요. 이 책은 으로 되어 있습니다. EBS 아이의 사생활 제작팀이 만든 책이고요. 아마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커다란 폭풍을 몰고 온 그런 검증된 책이라서 선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파트 1은 남자, 여자 차이를 제대로 알고 내 아이, 아들, 딸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강점지능, 다중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남녀 차이가 초등학교 입학쯤에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글을 쓰거나 조작을 하거나 만들기 꾸미기 할 때는 정말 대부분의 여자들이 좀 앞서가는 편이고요. 운동장에 나가게 되면 남자애들이 훨씬 더 활달한 편입니다. 저도 아이를 지도하면서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게 제 교육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 1학년 1년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하게 해라, 제대로 해라 요구하기보다는 남자아이라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적으로 대해주고 또 여자아이라면 이쪽 부분을 더 강화시키려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의 사생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트 1에서 남녀 차이, 그들의 차이는 뇌의 차이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타고난 뇌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 여자는 다른 뇌의 활성화 부위를 갖고 있고 뇌의 발달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여지거나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여주는 성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특히 0세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는 사실은 제2의 뇌가 피부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많은 교구들이 들어오고 아이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제2의 뇌가 피부라는 것을 안다면 훨씬 더 아이와 밀착되게 생활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아이랑 지내는 것을 권하고 있네요. 만 1세부터 2세까지는 운동 발달 능력이 훨씬 더 일어나는 시기이고 3세부터 6세까지는 이제 스스로 사고하는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인 7세부터 12세까지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체험학습이 왜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춘기는 어른 뇌로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뇌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뇌가 자극받은 부분은 그대로 앞으로 써야 될 뇌라고 인지를 하고요. 자극받지 못한 부분의 뇌는 앞으로 쓸모없는 뇌라고 해서 뇌회로가 제거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사춘기 시기의 뇌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에 왜 체험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뇌를 더욱더 활성화하려면, 발달하려면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때 즐겁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아이를 잘 재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재워야 하기도 하지만 뇌발달 측면에서도 수면은 무척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에게 솔직한 감정을 하게 합니다. 감정 부분을 잘 표출해야지 뇌가 기억하는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도도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뇌는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화된 뇌에 익숙해져 있고 여자의 뇌는 100%는 아니지만 공감뇌가 발달했다고 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 아이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도대체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 아이가 특별히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대체적인 남자들의 특성이라고 아시면 그 아이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훨씬 더 공감적이기 때문에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부모님이 뭐 아프다 그럴 때 가까이 다가가서 부모님께 물어보거나 하는 것도 여자아이의 공감대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녀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남자, 여자가 다름은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키우고 여자는 여자 뇌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키우도록 하는데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스킨십도 자주 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그런 양육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주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자의 뇌 특성상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강한데요.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다 보면 폭력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 불쾌한 감정을 말로 표현해서 언어화하는 것을 습관화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었고요. 공부를 못한다고 혼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책 읽기나 학습적인 부분은 남자아이들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힘든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을 많이 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표출하게 하고 학습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경쟁에서 배우게 하고 승부욕을 자극한다. 남자아이들은 뭐 밥 많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 누가 빨리 먹나 내기해보자 하면서 밥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워보거나 작은 식물이라도 키워보면서 섬세하게 그 식물과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로 그 남자아이들의 에너지를 먼저 발산하고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자아이는 리더가 되는 부분도 여자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자극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장난감을 사줍니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에 비해서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럭이나 뭐 자동차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남자아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남녀의 어떤 구분이 생기기 전에부터 이 장난감에 대해서 친숙하게 되고 많이 다루게 되면 훨씬 더 체계화되는 뇌로 여자아이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얌전하고 조심성 있는 것을 여자의 특성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도전하고 뭔가를 해볼 때는 더 격려를 해서 도전하는 그거에 대한 강화를 시켜야지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지금의 여자아이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이성적인 아빠가 교육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 권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아빠와 소통을 잘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소통할 때도 어려움 없이 새로운 환경이나 권위적인 사람을 만나도 주저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여자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빠들이 더욱더 딸아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파트 2에 해당되는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로 나만의 프로파일을 찾아서라고 하는데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재능, 무수한 많은 재능을 크게 8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뚜렷하게 보이거나 잘하거나 늘 즐겨하는 그런 재능을 강점 지능으로 보고 아이의 강점 지능에 대해서 주목한 다음에 아이의 약점 지능, 부족한 부분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 다중지능에서 말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나중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인간지능, 친화지능, 자기이해지능, 음악지능 등으로 신체운동, 자연친화지능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IQ에 근거하는 언어지능하고 수리
논리, 지능이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내 아이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폄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끌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 강점 지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고 약점 지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약점 지능이 그대로 약점 지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완만 한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강점을 가진 거에 대한 아이의 자존감으로 약점 지능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의 강점에 주목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 특히 학습적인 부분과 연관시켜 본다면 수학이 약하거나 국어가 약하거나 영어가 약할 때는 그 단점 지능을 많이 부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먼저 극대화시켜서 내 아이가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못하는 부분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내 아이가 수학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 수학 공부를 시켜서 아이가 공부에 대한 실증을 더 느끼게 하고 공부가 싫어지는 경우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것을 부모님께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사생활 파트 1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지금 막 초등학교 입학해서 성장기에 있는 아들과 딸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이해한다면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인정과 함께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